안녕하십니까. 워특주민입니다. 이번 주 워특주민 주제는 한국도 조만간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상황, 바로 위드 코로나 실험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인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과 싱가포르 같은 일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공공연한 위드 코로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보다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방역 체계를 바꿔 이른바 공존을 준비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봉쇄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경제 침체는 물론 의료비 부담 등이 가중됨에 따라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 전반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은 사실 공식적으로 코로나와 공존 선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술집은 이미 시간과 인원의 제한이 없이 손님을 받은 지 오래됐고, 야구와 농구 경기장은 물론 실내 뮤지컬 공연까지 다시 관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원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위드 코로나 상황, KBS 워싱턴 특파원들과 함께 천천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주식 특파원. 실제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 초부터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이른바 락다운으로 불리는 봉쇄 조치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작년 상반기 상황을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공포와 우왕좌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제 처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미국 서부 위주로 이제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도 그렇고 주 정부도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공포감에 이제 떨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뭐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염자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일관된 조처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런 모습은 솔직히 보기는 좀 어려웠고, 주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연출되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급박하게 이제 모든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고 재택근무를 연방정부가 시켜서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직원들을 재택근무화 시키고, 모든 행사는 제 기억나는 게 농구 경기를 하다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경고 방송을 갑자기 실행하게 되고, 그 수천 명의 관중들이 갑자기 공포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도 작년 상반기에는 막 연출이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던 게, 이제 사람들은 또 뭐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의료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민영화돼 있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확진됐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높은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꺼려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그래서 이제 파우치 박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든 걸 공짜로 하겠다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연달아 하고 그걸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상반기의 상황은 정말 혼돈의 도가니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김양순 특파원. 미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은 아까 안주식 특파원이 얘기했던 것과 달리 실제 자영업과 체육문화활동 등에서 지금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영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 그런 나라들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위드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랑 함께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코로나는 방역 대상이다. 그 다음에 뭐 감염된 사람들은 격리를 철저하게 한다. 아니면은 동선을 파악한다. 라는 어떤 조처들이 있어야지 그 이전, 즉 위드 코로나 이전과 위드 코로나가 구분이 될 텐데, 사실 미국은 방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코로나가 막 정말 너무 심각할 때는 아예 문 걸어 잠그고 식당 영업 안 하고 사람들은 집에서 안 나오고, 그다음에 회사는 다 컴퓨터로만 이제 일을 하고 재택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때도 위드 코로나였던 거죠. 왜냐하면 방역을 안 했으니까.
누가 걸렸고 어디서 걸렸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이 국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자발적으로 예컨대 이제 제가 코로나 감염자와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자가격리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저와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어요라는 걸 얘기를 안 하면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거를 그냥 안고 살았으니까 사실상 위드 코로나였던 셈이고요. 지금은 풋볼이 이제 미국에서 인기 종목이잖아요. 풋볼 경기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합니다. 정말 바로 옆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다 들릴 정도고, 그다음에 회전 초밥집에 가면은 회전 초밥에 이제 초밥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득히 앉아서 그 앞에서 마스크 안 쓰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저 초밥을 내가 먹어도 될까라는 고민이 들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은 함께 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일상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올 때 들었던 게 워싱턴에는 출퇴근길에 굉장히 러시아어가 심하다. 뭐 10분 걸릴 거리가 막 1시간씩 걸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왔더니 그런 게 7월 초였는데 그때는 전혀 없었고 길이 늘 텅 비어 있고 여긴 또 길이 넓으니까 너무 잘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과장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가 다시 출현하고 미국이 조금 그래도 어쨌든 다잡기 시작했죠. 분위기를 좀 마스크도 좀 다시 쓰고 다니고 개인 방역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다시 다잡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심이 늘어나면서 좀 이렇게 뭔가 거리도 한산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이제 기업도 더 이상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출근을 시키고 점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제가 들었던 러시아와의 모습이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통 이제 9시 뉴스, 한국 9시 뉴스를 해야 되면 이제 한 7시, 뭐 6시 요즘에는 이제 보통 워싱턴 DC 회사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 그때쯤이 이제 출근 시간하고 겹쳐요. 여기 출근 시간하고. 그럴 때는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젠 슬슬 일터로 복귀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는 워싱턴 DC 주변에서 워싱턴 DC 안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 내야 하는 톨게이트를 타고 올 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거의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한 몇 달 전만 해도 어쨌든 주말에도 별로 고속도로 막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낮 시간에는 토요일 이런 데는 꽉 차고요. 주말에도 차 많이 막히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공항이 거의 정상화됐다 싶을 정도로 가고 오는 비행기 만석되는 경우도 많고 뭐 워싱턴 여기 덜레스 공항 가까이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공항이 텅 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들. 뭐 말하자면 정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거기서 보이는 거죠. 어떤 교통과 연관된 곳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을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안주식 특파원. 한마디로 조심스러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던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백신이죠. 백신인데,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국가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방역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인프라가 없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거를 극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워프 스피드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제약회사에 주면서 굉장히 채찍질을 했죠. 지금 백신이 빨리 나온 거는 거의 90%가 트럼프 대통령의 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격려를 굉장히 심하게 했고 그 결과로서 백신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게 된 이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백신이 나왔을 때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의료 체계가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이 배포 체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미국 전역에 신속하게 배포되도록 하겠다. 신속하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백신을 전달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전달하는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백신의 어떤 접종률이, 그러니까 저희들 다 여기 특파원들 여기 다 백신 맞았지만 처음엔 줄 서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줄을 서가지고 뭐 2시간 정도 기다려서 백신 접종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어디서 됐냐면 이제 백신 접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치화가 되면서 일부 이제 그 종교적인 분들이나 이제 우파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이 백신 접종을 정치적 이유나 신념의 이유로 이제 거부하는 비율이 미국에서 한 30% 정도. 이분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 이 선을 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면역은 형성이 안 된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백신,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 접종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이미 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상화라기보다는 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백신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백신이 최대치까지 이미 그러니까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뭐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백신 안 맞고 죽을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책임이다. 이제는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게 미국 인구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이 백신을 맞았는데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 야, 뭐 이스라엘 90%, 영국 80% 이런데 절반 맞았는데 55% 맞았는데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찍질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부스터샷을 내놓는 이유는 백신에 대해서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계속 면역력 높여줄게 라고 해서 부스터샷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결국에는 문을 열어야 되니까 공무원들, 그리고 연방정부와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들은 다 의무적으로 맨데토리 해라라고 해서 강제 접종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뭐 보잉사가 굉장히 근로자가 많은 기업인데, 보잉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나이티드는 이미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하기로 해서 안 맞은 사람들은 해고하겠다라고 통보까지 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구글 이렇게 IT 기업들은 이제 미국 정부의 백신 강제 접종 정책에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저는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일을 그만두겠어요 하고 울면서 학교를 떠나는 그 직원들, 그다음에 나는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요라고 또 울면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밀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 치료제인 거죠. 머크사에서 내놓은 코로나 치료제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중증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약을 먹고 나아라. 그러면은 사망 위험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코로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라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부스터샷도 맞아, 그다음 백신도 강제화하겠어, 그리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우리가 빨리 승인해 줄게, 애들도 코로나 빨리 맞게 해줄게, 백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국가가 보호한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충분히 얘기했어, 내지는 최소한 죽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어라는 그 어떤 리미트, 최저 한계선을 설정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특파원. 근데 이렇게 연방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같은 일부 주에서는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한다라는 자체의 법령을 또 선포하기도 했어요. 근데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코로나와 공존을 선언하지 못하는 미국의 정책 배경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적인 측면으로 좀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아주 전면에 내세운 게 코로나의 극복, 백신 접종,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손을 놓고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들어온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백신 접종률 뭐 한 1회 접종률 65% 되는데 이제 그만하겠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젠 코로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쉽게 말 못하는 거죠. 그런 정치적 배경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We'r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We have critical work to do, but we can't let up now.
My team and I are doing everything we can, but I'm calling on more businesses to step up. I'm calling on more parents to get their children vaccinated when they are eligible. And I'm asking everyone who hasn't gotten vaccinated, please get vaccinated. That's how we put this pandemic behind us. 네, 미국의 고민은 결국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닥칠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점진적인 일상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있다면 하나씩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거는 백신의 정치화입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마스크가 정치화된 나라가 미국하고 브라질 정도의 두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서의 이 백신 정치화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태거든요. 지금 현재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제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인데, 이분들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어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정치 세력, 그러니까 바이든 정치 세력이 백신을 계속 맞으라고 하니까 이게 자유를 침해한다는 어떤 그 정치적 언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과 정치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근대 국가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과학을 압도하는 이 정치적 과잉 의식,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굉장히 미국의 어떤 시스템, 제도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진짜 특이했던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백신 개발했다면서 굉장히 집회에서 자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백신을 맞으세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갑자기 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트럼프조차도 자기가 만든 어떤 정치 환경에 덫이 돼버린 어떤 이런 상황을 굉장히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그 과학과 정치 과잉, 굉장히 큰 화두를 남겼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 완료율 60% 됐죠. 이제 미국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완료율만 보면.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미국하고 갈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백신 확보를 전제로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좀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은 계속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백신 맞은 사람에게만 이런 자유 줄게라는 겁니다. 그 CDC라고 있죠. 여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팬데믹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그 정부 기관인데, 여기서 규정한 그 델타 변이가 한참 이제 창궐할 때 규정한 게 미접종자들의 팬데믹이라고 했었거든요.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다. 그 얘기인 즉슨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는 팬데믹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생활의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장 뭐 이제 국경, 뭐 다른 나라 외국인들에게까지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다고, 백신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자유를 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미국 정부가 이런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건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지금 경제가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걸 좀 이제 고용률이라도 좀 높여서 좀 더 사람들이 일자리로 더 나오게 계속 유인하려고 이런 정책을 계속 펴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봐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고, 우리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이제 비슷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하고의 차이는, 여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자가 아직도 적잖아요. 이 많은 백신을 들고도. 그런데 한국은 그런 반감, 백신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는 나라잖아요. 백신 물량이 문제지 백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맞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백신 맞으라고 굳이 미국처럼 강제할 필요가 없고 물량만 잘 돼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는 좀 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자율적으로 다 맞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연방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먼저 강제로 맞아라고 했다가 연방 공무원들 맞아, 그 다음 100인 이상 대기업 맞아, 이렇게 점점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직업의 자유랑 걸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게, 나 그냥 일 안 하고 말겠어라는 분들이 여태까지는 꽤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에는 너 이제 어디 상점에 들어가거나 식당에 들어갈 때 백신 증명서를 내야 돼. 라는 백신 패스의 도입이에요.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여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어디 친척 집에 놀러 가거나 하려면은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국내선을 탈 때도 백신 패스를 내야 돼라는 정책이 이제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지 않았던 개인의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미국 정부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회복하면서 미국 경제가 나아가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즉 공익적인 목적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큰 곳일까라는 고민을 이제 행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그 마지노선이 얼마나 될까요? 백신을 끝까지 안 맞겠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미국처럼, 미국은 지금도 25% 이상은 25%가량이 백신 끝까지 안 맞겠다고 버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될까? 우리나라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되돌리는데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백신을 강제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쯤일까라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큼일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어하는 게 맞을지,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은 그런 고민을 좀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염병 재난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한 사회 안에서 누구 하나가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원 명령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되새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은 현재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상황에 대한 소중한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워특지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